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8장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니까 배당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설명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보기 1번 보니까 이제 배당을 많이 할수록 주주에게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배당을 많이 하면 주주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일단 기업 내 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기업 내 현금이 줄어들게 되면 뭐 투자가 줄게 되고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기업 가치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가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주에게 꼭 유리하다라고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보기 2번 볼게요. 주식 배당은 현금 유출이나 현금 유입은 없다. 주식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익잉여금에 있던 돈을 이제 자본금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기존 주주들에게 배당의 형태로 이제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나누어 주는 걸 우리는 주식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익잉여금에 있던 돈이 자본금 항목으로 넘어가는, 즉 회계 개정상의 변화만 있을 뿐 현금 유입과 유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2번도 이제 맞게 설명한 겁니다. 3번 주식 배당을 통해 주주의 부가 증가한다. 주식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익잉여금에 있던 돈을 자본금 항목으로 옮기면서 주식을 발행해서 기존 주주에게 주는 건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일단 주가가 이제 만 원인데 주식수가 10주라고 합시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이제 10만 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주식 배당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그러면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겠죠. 뭐 예를 들어서 20주가 됐다. 10주였던 것이 이제 20주가 되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주식 배당을 한 거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회계 개정상의 변화만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가총액이 증가하거나 하락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가총액은 10만 원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주가는 이제 떨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비록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주식수가 늘어났으니까 주주들의 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주들의 부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가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증가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틀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주식 배당은 향후 배당 압력을 증가시키게 된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면 주식수가 늘어났으니까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10주가 20주가 됐으니 예전에는 배당을 100원 했으니까 이제 주식수가 20주가 됐으니 나 50원만 하겠다. 뭐 이게 이제 계산상으로는 맞겠지만 그러면 이제 주주들의 반발이 심하겠죠. 예. 그래서 어 주식수가 늘어도 현실적으로는 이제 배당금을 좀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배당 압력이 좀 증가하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사업연도의 마지막 날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일단 그 12월 결산 법인들은 이 회계 기간의 맨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이 날이 바로 이제 배당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은 사업연도의 마지막 날이다. 이건 맞는 말이긴 합니다. 예, 이게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보기 2번. 배당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이를 배당부라고 한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배당 기준일이 12월 30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날 이제 휴장이죠. 예. 1년의 맨 마지막 날인가 휴장이고 실질적으로 배당 기준일은 12월 30일이 실질적인 배당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사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3일 결제라고 했으니 내가 이날 매수를 하게 되면 12월 28일 매수하게 되면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 결제가 떨어지고
배당 기준일일 때 내가 주식을 산 것이 확인이 된다면 주주가 되는 거고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배당 기준일 이전입니다. 배당분은. 그래서 3일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배당락 같은 경우는요. 하루 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 결제가 떨어지게 되고 배당 기준일 이후에 결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으려면 최소한 배당 부일까지는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기 2번 보니까 배당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수, 배당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면 이를 배당부라 한다. 배당 기준이 이전에 우리가 매수를 했죠. 그것을 이제 배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2번이 이제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배당 기준일 전날에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배당 기준이 이날이잖아요. 배당 기준이 이날 전날, 그러니까 12월 29일 날 사게 되면 배당락이네요. 그 배당을 받을 수 없으니까 배당락이라고 하는 거죠. 자, 4번. 배당락이 되면 주가가 하향 조정이 되는데 이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만큼 전날 주가에서 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배당락이 되면 주가가 좀 하향 조정이 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요새는 뭐 그러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제 하향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답은 보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주식 분할은 배당 수입을 감소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주식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주가가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주식 수가 10주라고 합시다. 근데 주식 분할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액면가가 5,000원이니까 500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분의 1로 줄어들었죠. 액면가가. 그렇게 된다면 주식 수는 10주가 100주가 되고 따라서 주가는 500원으로 떨어지게 되고 시가총액은 변함이 없죠. 이론적으로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분할을 하게 된다면 비록 주가는 떨어지지만 주식 수가 상대적으로 그거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배당 수입이 감소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주식이 분할이 됨으로 인해서 주식 수가 늘어나서 예전보다 배당 수입이 더 현실적으로는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 1번은 이제 틀린 말이고요. 2번 주식 분할을 통해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5,000원이 500원으로 이렇게 떨어졌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주가가 지나치게 낮다면 주식 병합을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 만 원짜리 주식이 10주가 있다고 칩시다. 시가총액은 10만 원이겠죠. 그런데 너무 주가가 낮다고 생각해서 10주를 5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는 2주를 갖다가 한 주로 이렇게 병합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5주로 줄어들고 주식 병합을 했다고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낮게 된다면 주식 가격을 좀 높이기 위해서 주식 병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 병합은 경제적 효과가 주식 배당과 유사하다라고 했는데요. 주식 병합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했죠. 그렇다고 하지만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가총액이 10만 원으로 그대로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을 통해서 주식수 우리 아까 주식 배당 배웠잖아요. 그래서 주식 배당을 통해서 주식수 늘어나죠. 하지만 그 주식수가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기업 가치가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식 병합이든 주식 배당이든 어쨌든 기업 가치는 불변이다. 그래서 경제적 효과는 뭐 유사하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3번까지 풀고요. 4번부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